코로나 극복 상징으로 올 7월 도쿄올림픽을 열자.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일본 스가 총리가 한 말입니다. 최근 더타임스가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취소하는 쪽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 올림픽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림픽을 올 가을이나 내년으로 연기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 2월엔 베이징 동계올림픽, 9월엔 항저우 아시안게임, 11월엔 카타르 월드컵이 예정되어 있어 이번 7월이 아니면 사실상 개최가 어렵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현 상황에서 올림픽을 또다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절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 실패를 인정하면 정권의 몰락까지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취소되면 최대 47조 원의 피해를 본다고 알려졌지만 이미 1년 연기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도쿄올림픽 선수촌으로 사용될 하루미 플래그입니다. 하루미 플래그는 5,600채의 대규모 단지로 바닷가를 끼고 풍광이 좋아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 7월부터 분양이 시작되어 올림픽이 끝나면 리모델링해서 2023년부터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의 연기로 입주 시기도 어쩔 수 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판매자 측은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은 지금 아무도 살지 않고 거리가 텅 비면서 위령도시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고이케 도쿄도지사가 올림픽 1년 연기되면 이곳은 코로나 경증 환자 일시 체류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언론들과 입주자들은 반발했습니다. 한 언론은 코로나 환자를 입주시키면 선수촌 아파트가 올림픽 자산이라는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증상이 가벼운 환자가 갑자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면 그러면 부동산 업계에서는 사고 물건으로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파트는 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텅 빈 아파트에 밤새 조명이 켜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지난달 20일을 보도에 따르면 현재 도쿄올림픽 선수촌의 21개 숙박동에는 각 층마다 계단과 복도에 설치된 조명이 모두 켜져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올림픽이 연기돼 실제로 숙박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밤새 불을 켜는 이유는 방범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범죄학 전문가는 밝으면 오히려 범죄자가 움직이기 쉬워진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림픽을 치르기도 전에 선수촌 아파트가 위령도시라고 불리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누리꾼들은 전기세가 아깝다, 전기요금이 엄청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마지막으로 믿고 있는 것은 백신입니다. 이미 세계 50여 개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일본도 이어 중 접종을 시작합니다. 일본은 올림픽 출전 선수 전원에게 백신을 접종시키겠다는 대책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또한 만만치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강행하면 일본에 들어오는 10,000명의 선수단의 감염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카카와 일본 의사회장은 지금의 의료 현실에서는 이들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일본은 25조 원이 넘는 경제 손실을 감수해서라도 무관중 경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처럼 각국에서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날 경우 또는 일본 내 코로나 상황이 2월 말까지도 안정되지 않아 반대 여론이 거세질 경우 취소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개최 여부는 3월 10일에서 12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IOC 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쩌면 지난해처럼 성화봉송 시작 직전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올해 성화봉송은 3월 25일 후쿠시마에서 시작됩니다. 도쿄올림픽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극복하고 부흥으로 간다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화 시작도 후쿠시마로 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도쿄올림픽 취소를 아쉬워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한 것처럼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은폐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에서 초강력 방사선이 방출되면 노출 시에 1시간 내에 사망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반대에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발표했는데 올림픽이 끝난 2022년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와 시민들은 이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 시민단체들도 가세해서 일본 정부의 방류를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국민 55%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한국인들이 애용하는 화장품이
일본에서 생산된다고 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초 피지오겔의 아시아와 북미 사업권을 인수했습니다. 피지오겔은 전 세계에서 한국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G생활건강이 피지오겔 제조국을 태국에서 일본 사이타마로 변경한 것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이 같은 결정에 분노했습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에서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어디 있냐, 제조 공장이 일본 도쿄와도 가깝다, 어떻게 안전하다고 확신하는지 모르겠다, 몇 년간 피지오겔을 써왔다는 한 한국 소비자는 온 가족이 알레르기 부담 없이 피지오겔을 써왔는데 이제 다른 제품으로 갈아탈 때가 온 것 같다며 불매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차례 후쿠시마가 방사능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넷플릭스에 올라온 후쿠시마에 대한 한 다큐가 이를 확실하게 입증시켜 주었습니다. 다크 투어리스트는 뉴질랜드 기자 데이비드가 자진해서 오사카거나 기묘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세계 명소를 소개하는 다큐입니다. 여기서 원전 사고의 폐허를 방문해보는 일본 방사능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후쿠시마 투어라 불리는 여행 상품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일본인 가이드 요시키가 등장합니다. 데이비드는 여행 초반에 가이드 요시키에게 어느 정도 수치가 찍히면 걱정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요시키는 방사능 측정기에 0.20이 찍히면 걱정할 만한 수치라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가 안전하다고 말하며 자신한테 뿔이 나거나 손가락이 더 나지 않았다라는 말로 불안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투어 초반에는 여행에 참가한 이들이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후쿠시마현과 가까운 곳에 있는 도미오카 마을에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곳에서 한 여성 참가자가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는데 0.73이 찍히자 이 수치는 체르노빌 인근보다 높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분명 이 마을은 일본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말한 곳이었습니다. 여성 참가자는 이렇게 수치가 높은데 어떻게 괜찮다고 사람을 부르죠 라고 의아했습니다. 이 말에 일본 가이드 요시키는 방사능 최대 허용치를 높일 수 있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다음은 귀한 곤란구역이라는 명칭이 쓰여져 있는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가 인적이 드문 한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의심스럽지만 밥이 맛있다는 데이비드에게 가이드 요시키는 자신도 여기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점점 이 다큐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와 데이비드와 참가자들은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덮어놓은 녹색 점포대 900만 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방사능 수치를 재는데 2.12를 넘어 7.19까지 나옵니다. 결국 9가 넘어가자 만장일치로 후쿠시마 투어는 종료됩니다. 실제 재미삼아 찾아간 이 다큐는 목숨을 거는 실험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같은 시태를 숨기며 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로 이사가면 2천만원을 지원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후쿠시마산 음식을 먹인다고도 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다큐에서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와 난처한 상황에 놓이자 가이드 요시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200년이 더 지나야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도쿄올림픽이 일본 정부가 주장하듯 후쿠시마를 극복하는 부흥올림픽이 되려면 요시키의 말처럼 200년 후에 열리는 것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일이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좋은 소식이다, 알아서 잘해봐라 라고 할 정도입니다. 도무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C19 백신 접종에 인슐린 주사기를 사용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입니다. 이 발표가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위험한 것인지 조금만 상식이 있다면 누구나 알 수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급기야 일본인의 체격이 특수하니까 가능한 일이다 라는 논리까지 나왔습니다. 왜 이런 허무맹랑한 발표가 지금 일본을 흥분하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바로 한국의 특수주사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의 특수주사기는 필요 없다 라는 말을 하려고 이런 황당무계한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토부 우지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되는 인슐린 주사기를 가지고 화이자 백신을 한 병당 접종 횟수를 5회에서 7회로 늘릴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병원이 주장하는 것은 근육 주사로 놓아야 하는 C19 백신을 인슐린 주사기를 사용하면 접종 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주사기는 피하 조직에 주사를 하기 위해 바늘이 가늘고 짧습니다. C19 백신은 더 깊은 근육층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인슐린 주사기는 백신 접종용 주사기보다 바늘의 길이가 절반 정도인데 백신은 근육 주사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근육에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병원은 이에 대해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피하 지방의 두께가 얇았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기로 90도로 깊게 누르면 충분히 근육층에 주사를 할 수가 있었다 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은 서양인보다 피하 지방이 얇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기로 C19 백신을 접종하면 된다 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병원은 30초 정도 걸리는 초음파 검사 장비로 측정을 해서 조건이 맞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종했다. 피하 지방이 두꺼운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지정한 주사기로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이 화이자에 문의를 하니까 병원이 알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라고 확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병원은 병원의 C19 백신이 975명분이 할당이 되었는데 이 방법으로 1.4배인 1365명이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는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정말 위험한 발상인데 일본에서는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에 6번 접종 주사기는 필요 없다. 우리는 7번이 가능하다. 라는 반응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발표에 일본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고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박수를 치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화이자에서는 근육 주사를 넣기에 길이가 짧은 인슐린용 주사기는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이자에서는 피하 조직에 주사를 놓으면 매우 위험하고 백신 효과도 전혀 없기 때문에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인들은 체질이 특별하다면서 인슐린 주사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발표를 아사히 신문뿐 아니라 요미우리, 산케이 신문까지 나서서 소개를 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제대로 접종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 확인해보고 있다 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도 반가운 소식이다, 현재 후생노동성이 확인하고 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 주사기는 분명히 인슐린 피하 주사용이다. 아무리 90도로 접종을 해도 길이 13mm의 바늘이 근육 조직까지 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라며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백신 접종 방법은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방법은 근육주사, 피하주사, 피내주사로 분명히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백신은 규정된 접종 방법대로 정확하게 접종해야 합니다. 접종 부위가 잘못된 경우에는 충분한 예방 효과가 생기지 않거나 이상 반응이 발생합니다. 이런 당연한 경고와 주의사항이 일본에서는 위험한 시도로 무시될 판입니다. 특히 근육주사는 근육 조직에 약물을 투약하기 위해 더 길고 굵은 게이지의 바늘을 사용해야 하며 근육 밑에 있는 신경혈관이나 뼈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상 삼각근과 외측 광근에 주사를 하는데 이 부위에는 바늘에 닿을 수 있는 큰 혈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가 C19 백신 접종 방법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백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부작용이 일어나서 많은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각국 정부에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만 65세 이상에서도 선별을 해야 하는데 마구잡이로 접종하다 보니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60%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젊은이들은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멀쩡한 의료진들이 강제 접종으로 도리어 위험에 처했다 등의 음모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상당히 위험한 근육층까지 밀어넣고 보는 무식한 접종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역시 일본이다, 한국에 특수 주사기는 필요 없다 라는 반응도 있지만 상당히 위험하다, 그동안 뭐하다가 이런 수작인가 등의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노 백신 담당 장관은 이런 창의력은 매우 환영한다. 이론적으로 7회 접종 용량이 되면 7회 접종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노는 접종 대상이 되는지는 각 의료기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인슐린의 바늘이 있는 곳은 적극 사용해달라.
당뇨 환자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사기는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 필요하면 더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위험성에 대한 우려 발언은 하나도 없고 잘 되었다. 라고 박수만 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만 해도 고노는 기자회견에서 특수 주사기의 조달이 쉽지 않다. 화이자 백신은 5회로만 사용 가능하다. 당분간 1회분을 폐기할 수밖에 없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인슐린 주사기 사용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고노가 신이 난 것입니다. 또 어제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인용한 한국신문의 기사가 야후 재팬에 소개가 되면서 난처해진 고노가 얼씨구나 하고 박수를 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한 일본은 이 속도라면 126년이나 걸릴 판이다 라고 보도한 내용입니다. 먼저 시작한 일본은 현재 46,469명에게 접종했고 일본보다 9일 늦었던 한국은 현재 29만 6,380명이 접종했다고 지적합니다. 그 이유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백신이 일본에서 임상시험을 마치지 않았다는 것과 특수 주사기의 부족을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확보해서 한 병당 접종 인원을 늘렸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합니다. 일본은 4월에만 171만 병의 화이자 백신이 도착했는데 특수 주사기가 없어서 많은 물량을 폐기 처분해야 할 판이라고 비판한 기사입니다. 이렇게 이래저래 열받아 있는 일본에게 인슐린 주사기 사용 발표는 정말 덥석 물어버릴 만한 뉴스이기는 합니다. 한국의 특수 주사기에 자존심 상한 일본이 매우 위험한 시도를 하는 거죠.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지켜보겠습니다.